자, 정부와 보건의료노조가 지금 막판 협상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쟁점은 무엇인지, 만약 협상이 최종 결렬돼 내일 오전 7시부터 총파업이 시작되면 코로나 검사나 치료는 차질이 없는 건지 김민아 시사평론가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자, 상황이 이렇게 된 이유부터 풀어보죠. 지난 1년 7개월 동안 인력 부족 상태에서 버틴 의료진들이 한계에 도달했다면서 코로나 4차 유행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도 보건의료노조가 파업을 예고했습니다. 의료 현장의 목소리 먼저 들어보시죠. 신발에 땀이 찰랑찰랑 거릴 정도로 그렇게 땀 흘리고 나오거든요. 안 좋아지는 환자를 보는 것도 진짜 너무 힘들고요. 메르스를 경험하면서 어떤 점들이 분명히 좋아질 거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코로나 시점에서 무엇이 좋아졌고 어떻게 변화했는지 현장은 잘 모르겠습니다. 자, 김민아 평론가님, 지금도 들어보셨지만 코로나 상황이 길어지면서 이렇게 의료 인력들의 희생으로 계속 이어졌던 게 사실이죠.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파업을 예고한 보건의료노조의 경우에는 조합원의 절반 정도가 이 실제 지금 보신 바와 같이 현장 의료 인력 간호사들입니다. 네. 이번 코로나19 상황에서 가장 많은 이제 고통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이 보건의료노조가 자체적으로 실태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 결과를 보면은 실제로 코로나19 이후에 본인의 상황이 어떻게 달라졌느냐를 물어봤을 때 노동 여건이 악화됐느냐, 악화됐다라고 답한 비율이 응답자의 55.7%였다는 거고요. 예. 그리고 일상생활이 악화됐다, 심리 상태도 악화됐다, 70% 이상의 상당히 높은 비율에 그렇다라고 대답하는 응답이 나왔는데, 그런데 실제로 그러면 정부나 또 의료기관에서 얼마나 이제 좀 인력 지원이라든가 이런 어떤 적정 인력을 유지하는 노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충분했느냐를 묻는 질문에는 절반 이하 40% 선이거나 그 밑에 답변들이 나왔어요. 그럼 네. 종합적으로 얘기하면 뭐냐면 인력은 이전부터도 부족해 왔지만 코로나19 이후에 상황이 더 심각해졌고 그러한 것들이 노동 조건의 악화로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더 이상 버틸 수가 없는 상황에서 심지어는 지금 의료 인력들이 다른 직종이나 이런 다른 공간으로 유출되고 있는 상황까지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네. 이렇게 가면 유지 불가능하다. 파업을 해서라도 이 상황 바로 잡아야겠다라는 게 보건의료노조의 주장입니다. 그래서 정부와 협상을 이어온 것만 한 넉 달 가까이 다 되고 13차례에 걸쳐서 협상을 했는데, 자, 어떤 부분에서 막혀서 여기까지 오게 된 건가요? 일단 지금 이 현안이라고 분류할 수 있는 어떤 항목들이 22개가 된다고 그러는데 네. 그중에 17개는 의견 접근을 어느 정도 받고 지금 5개가 핵심적으로 이견이 합의가 안 아직, 되고 있다. 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대표적으로 볼 수 있는 게 코로나19 의료 인력 기준 마련. 이 경우에는 이 증상별로 한 사람의 환자당 몇 명의 이제 좀 간호 인력이 필요하는가, 여기에 대해서 기준을 일단 마련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네. 그다음에 1인당 환자 수를 법제화해야 된다. 이거 유사한 얘기인데 미국의 경우에는 이 한 명당, 이 의료 인력 한 명당 환자를 5명을 보고 있고 일본의 경우에는 7명을 보고 있는데 우리는 12명, 13명. 이것도 그렇죠. 기준도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상황이다. 그래서 이걸 법으로 만들어서 너무 이제 과다한 이런 환자 수를 못 보게 하자. 이런 이제 논의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 외에 이런 근본적인 문제, 전염병 관련해서 감염병 관련돼서 명확하게 이제 정부가 잘 대응할 수 있으려면 공공의료가 확충이 돼야 되는데 네. 2018년에 코로나19 상황 이전에 정한 로드맵조차도 지금 진행이 안 되고 있다. 그래서 공공의료 확충에 대한 뭔가 계획을 내놔야 된다. 이게 이제 노조의 요구고요. 그 외에 지금 인력 유출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신규 이 의료 인력들이 계속해서 현장에 충원되고 있는데 문제는 숙련도가 좀 떨어집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기존 인력들의 부담이 커지고 있어서 이 교육 전담 간호사가 필요하다. 그리고 지금 야간 업무가 계속되고 있는데 이 야간 간호료의 경우에는 대형 병원에만 지급이 되고 있어서 이걸 좀 보편적으로 지급해줄 필요가 있다. 이 대목에 대해서는 합의가 지금 안 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자, 정부도 이들의 고충을 모르진 않을 텐데 정부가 확실한 답을 내놓지 못하는 건 결국은 예산 때문이겠죠. 결국 이제 궁극적으로 보면은 결국 재정 문제인 건데요. 네. 일단 정부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인력 기준을 지금과 같은 형태에서 좀 변화를 줄 경우에는 어쨌든 궁극적으로는 인력들의 충원이 필요한 건데 그렇게 될 경우에는 대형 병원으로의 인력 쏠림 현상이나 이런 것들이 벌어질 수 있고 그럼 이제 중소병원들은 어려워지는데 네. 결국 그거 정부가 어떤 형태로든 좀 지원을 해야 되는 측면이 있어서 재정 부담이 강해진다라는 거고 그다음에 재정을 좀 더 투입하기로 결정한다 하더라도 이게 그냥 정부 재정만 투입해서 될 일이 아니라 건보 재정이라든가 이런 것도 같이 가야 되는데 그러려면 별도의 의사결정이 좀 필요하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당장 약속할 수 있는 게 있겠는가 뭐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이제 의료 인력이라든가 그리고 공공의료 확충의 경우에는 민간 병원하고 그다음에 지자체와의 협의도 지금 상당히 필요한 부분인데 그래서 이것만 가지고 보건복지부 차원에서 이 노조하고 합의를 해주기에는 상당히 여러모로 이제 좀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재정 투입을 하는 경우에도 이게 일회적으로 재정 투입을 해서 될 상황이 아니라 지속적인 재정 투입이 가능한 그런 상황이 돼야 되거든요. 네. 그러려면 사실 기획재정부의 입장 변화나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지금 예산안에도 사실 이러한 부분들은 예. 반영이 이미 안 돼 있는 상황이다라는 게 정부의 입장으로 파악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협상이 지금까지도 진행이 되고 있는데 결렬이 된다면 내일 오전 7시부터는 총파업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럼 당장 코로나 치료나 검사 같은 것들이 좀 차질을 빚는 건 아닌지 걱정이 돼요. 일단 지금 이제 그 파업에 참여하고 있는 대다수의 이제 좀 병원들이 있는데 네. 이 병원들 중에 코로나19를 집중해서 치료해야 되는 전담병원이라든가 예. 그다음에 이제 공공의료 기관들이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코로나19 치료와 이 진단과 그다음에 이 후속 조치에 대해서는 일부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는데요. 하지만 이제 어쨌든 지금 이 병원과 관련돼서는 이 필수 인력으로 분류가 돼 있어서 이제 파업에 참여할 수 없는 인력들이 있습니다. 중환자실이라든지 응급실이라든지 지금 당장 이제 필요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파업에 참여를 하지 않기 때문에 당장 일부 언론이 보도하는 것처럼 뭐 의료 대란이 벌어진다거나 이런 우려는 사실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 정부도 이제 환자 이송 계획이라든지 이런 대책들을 지금 세우고 있기 때문에 이런 대책들이 좀 면밀히 세워져서 같이 돌아가면 이제 걱정 크게 안 해도 되겠는데 다만 지금 일부 이 선별진료소라든지 여기에 들어가는 인력도 지금 파업에 참가를 하게 됩니다. 예. 그럴 경우에는 이 선별진료소에 들어가는 인력이 차지하는 비율이 지금 파업 참가 비율에서 크게 이제 차지하지는 않고 있지만 예. 어쨌든 이게 도미노처럼 이게 계속 다른 의료기관, 다른 의료 영역의 부담으로 쭉 이제 이어질 수가 있는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는 아무래도 우려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그렇죠. 뭐 당장 정부도 추석 연휴 전까지 이제 국민 70% 백신 접종을 뭐 목표로 달성하는데 이 백신 수급에 이어서 이 총파업도 또 변수가 될 수 있을 거니까 여러 가지로 걱정이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김민하 시사평론가였습니다.